자, 마플 교과서의 첫 번째 대단원 순열과 조합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거죠. 어떤 사건의 경우를 정확하게 셀 수 있게 돼버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확률까지 구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통계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중에서 경우의 수.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는 거야? 그러면 초딩들도 얘기해. 빠짐없이 세야 돼요. 중복하지 않고 세야 돼요. 그러니까 잘 세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노가다로 세는 거, 공식이 없는 거가 있습니다. 그냥 세는 거.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세는 문제를 오늘 그래도 해볼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잘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그런데 하는 이유는 경우의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 모의고사는 이런 거 나중에 갔을 때 심화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 공식도 없이 그냥 세는 것들이 나와. 그냥 세는 거. 그게 오히려 제일 어려워. 마지막에.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감각이거든. 자기가. 그 감각은 이 처음에 이제 그냥 되게 귀찮지만 이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거니까 한번 해볼 거고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이 막 눈사이들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또 경우의 수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뭐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공식으로 적용시키는 거. 우리가 개념이라고 해서 배우는 게 크게 보면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미 중학교 때도 순열 조합을 했어요. 다만 이름을 안 붙였을 뿐. 그냥 구하세요 이렇게 했을 뿐. 순열도 했고 조합도 했다. 중학교 때 그냥 멘트 하나를 던져보면 학생 5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겠습니다. 뽑는 경우의 수가 조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뽑는 거. 유재석, 박명수의 조합. 이런 것처럼 어떤 콤비 얘기하는 것처럼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뽑는 거다. 그럼 순열은 뭐냐? 순열 줄임말.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건 순서가 있는 거고 이건 순서가 없이 뽑기만 하는 거고 이겁니다. 뽑아서 그러면 나열을 해보자 일렬로. 그 중에는 또 상황별로 이름을 붙였다. 이거야? 전체 구조를 보려고. 지도를 좀 보고 들어가려고. 봐봐라. 순열. 그냥 뽑아. 그래, 그냥 뽑는 거. 그냥 뽑아서 나열하는 것도 해보자. 근데 이 중에는 막 유형들이 있겠죠. 이웃해서 나열하세요. 이런 거. 누구는 이웃하면 안 돼요. 걔 둘이 싸웠어요.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런 거랑.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 이거 괜찮아? 좀 크게 쓸까? 괜찮아요? 특정 조건. 어떤 학생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어떤 학생은 맨 뒤에 있어야 돼요. 점점 앞으로 온다. 좀 더 크게 써줄게. 우선은 이거 쓴 다음에. 두 번. 그러면 이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거 말고 이름이 붙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할 건데 왜 너무 많이 배워?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어디다가? 원에다가. 이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원탁이 있다고 했을 때 원탁에 나열해 보는 거야. 사람을. 그랬을 때 어떻게 다를까? 그냥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거와 원탁에 나열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야. 무슨 얘기냐? 1, 2, 3을 나열하세요. 그러면 이거고요. 1, 2, 3을 나열하세요. 그러면 1이 2번 있죠.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나열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중복해서 뽑아도 돼. 이런 얘기. 중복을 허용해 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순열이 이제 크게 보면 또 4가지 이렇게 갈려집니다. 이게 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중복순열 문제네.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뭘 풀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구별하는 연습은 나중에 하고, 이제 각각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 조합이라고 했을 때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첫 번째, 뽑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조합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복해서 뽑는 거.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 주는 거지. 자, 뽑아도 돼.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여러 번 뽑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허용해 줬을 때 뽑는 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가 지금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추가를 하자면 뭐가 있냐? 여기다 이렇게 배운 다음에 플러스, 자,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 뭔가 분리한다는 거죠. 분할. 이렇게 해서 이 분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수의 분할하고요. 개념으로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집합의 분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뭐야? 자연수 분할 문제네. 이건 집합 분할 문제네. 이렇게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개념인지를 딱 이렇게 컨택하는 연습부터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다 배우고 난 뒤에는. 그런 다음에 자, 또 하나. 여기다 이제 이항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있죠? 막 식 전개하는 거. 그게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경우의 수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넘어가고 통계들 여기까지 이 하나의 지도처럼 우리가 배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나한테 진도표를 주셨는데 진도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일은 여기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니네 이렇게 상담하면서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진도가 내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원장님하고 여기를 할 거예요. 미안해. 원장님하고 여기를 하고 난 여기까지 한번 다 잘 납득시켜 볼게요. 왜? 너무 많아? 아니요. 걔한테 꺼내. 유민아 열로 오는 게 어때, 유민아? 너무 부담스러워? 잘 안 보이니까 여기로 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쓱 와서 그냥 앉아? 안 보이면? 왜냐면 여기다 예를 들고 여기다 개념을 정리해 준다고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놔야 그걸 보면서 개념을 정리해야 좀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거면 한 판에 예하고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야 보기가 편할 텐데 그러면 글자를 아주 크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슬며시 오세요. 안 보이면?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말 그대로 그냥 세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에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두 가지 법칙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합할 거고 언제 곱할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이건 합해야지 이건 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사람은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합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곱하고 있는 거지. 그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체화가 되면 되는 건데 처음에 연습할 때 구별이 잘 안 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겠죠. A 사건하고요 B 사건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셌어요. 그럼 여기에 뭐 M가지가 나왔어요. 여기가 N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보죠. 근데 이걸 수학 기호로도 쓸 수 있어야 되긴 해. 왜냐면 서술형 같은데 좀 럭셔리하게 제대로 써주면 좋으니까. 까칠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어떻게 쓰냐. 집합처럼 써요. 사건을.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마치 원소의 개수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M개예요. 이렇게 쓰고. B 사건의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쓴다고. 이거 N 똑같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K개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K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언제 더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A 또는 B 또는 이란 말이 있으면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던지거나 자 또는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뭐 이거나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 그러면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죠. 1부터 6까지. 동전 던지면
앞뒤 두 가지. 그래서 6 더하기 2. 뭐뭐 건너 나오면 더해서 8가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곱의 법칙은 뭐냐? 자, A 그리고 B. 이건 그리고구나. 근데 그리고란 말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혹은 A가 일어나고 났어. 근데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얘가요. 무슨 얘기냐? 주사위 그리고니까요. 주사위와 동전을 던진다. 오케이? 이러면 곱하시는 거야. 주사위 던지는 거 6, 동전 던지는 거 2, 6이 12 이렇게 곱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동시에 주사위 여기 있고요. 동전 여기 있을 때 동시에 팍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세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순서상으로 보통 세요. 노가다로 셀 때는 주사위 콤마 동전 이해가나요? 뭐 1 콤마 앞면, 1 콤마 뒷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나? 순서상으로 센다고 이렇게 동시에. 근데 이렇게 돼도 그래서 꼭 동시에일 때 곱하냐 아니 연달아서 해도 탕탕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동전을 던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라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 뭐뭐 하고 나서 뭐 합니다. 뭐 얘들 이따가 보겠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A에서 P를 데렸다 B를 간다 그러면 A에서 P를 지나고 나서 B를 간다 그러면 뭐뭐 하고 나서 그럼 곱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나중에는 이게 이 뉘앙스가 이제 체득이 되고 나면 사실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안 하겠죠. 당연히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하고 있을 거고요. 더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혹시라도 헷갈리면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다. 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고요. 그럼 저 노란색 또는 땐 더하자 이건데 이걸 수학적으로 써보면 이래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으로 쓸 일이 있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집합처럼. 이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괜찮나요?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런데 옛날 기억나나?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A,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D에 뭘 뺐는데 그쵸? 이 교집합이 뭐냐면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곱의 법칙. 이게 뭐야?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B.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B가 일어나는 곱할 거라는. 근데 문제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또는이면 더해. 이거 누가 모르냐는 거야. 근데 은근히 틀려오는 시험지 맨 앞 페이지에 딱 나오는 문제를 틀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몰라서 틀린 애는 없고 요거 때문에 이게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계속 예를 들을 건데요. 예를 드는 것들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예를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걸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걸 드는 것 뿐이야. 개념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보세요. 실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근데 지금 이걸 못 풀까 봐 쓰는 건 아니고요. 서술형일 때 만약 이런 단순한 문제도 서술형 나왔을 때 얼마나 럭셔리하게 풀어줄 거냐. 제대로.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죠.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2의 배수는 주사위에서 뭐 나와? 2, 4, 6 몇 가지? 3가지죠? 그럼 B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요. 쓰실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뭐야? 3, 6 이렇게 2가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또는이니까 너무 깨방정단데. 이렇게 쓸 거 아니니? 서수형에 애들 아무 생각 없어. 그냥 3 더하기 2라고 쓸 거니까 애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거 아는 애들은 개념을 이렇게 쓰는 줄 선생님 아름답다 얘 풀이가 뭐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추가 점수 주지 않겠지만 감탄을 하시겠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읽을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3하고 2를 더하실 거죠? 그럼 5가 답인가요? 그쵸.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더할 수 있게는 혹시 항상 또는 이렇게 했을 때 더하기 전에 늘 생각해야 돼. 이거 혹시 중복되는 거 있나?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있나? 뭐가 떠오르세요? 6이라는 수. 그러면 이거. A, B 동시에 만족하는 거 누구? 한 개, 6. 이걸 마지막에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는이라고 돼 있을 때는 더하기 전에 항상 뭐야 중복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거 습관적으로 할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이해했죠? 그래서 4가 답이다. 4가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것부터 스타트를 거는 건데 쉬운 것부터 쉽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넘어가가지고 14페이지예요. 개념 익힘 1번을 보시죠.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쉬운 것부터 되게 어려운 것까지 웬만하면 되게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개념만 잘 적어 놓으셔도 나중에 그 개념 노트만 보셔도 돼요. 왜 확통은 사실 계속 까먹어. 문제 뭐냐면 한 2개월 3개월 안 하잖아? 이상하게 이 내용도 다 사라져. 배운 게. 근데 놀랍게도 그 노트를 적어 놓은 게 있으면 노트만 강의를 다시 볼 필요도 없고 노트만 쓱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막 기억이 되잖아. 여기 찍고 있잖아. 근데 노트를 봤는데도 아주 기억에서 망각한 것들은 내가 써놓은 내 글씨는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만 찾아가서 따로 보시는 거죠. 강의만. 왜? 이때 했던 강의를 다시 보는 게 훨씬 좋지. 기억에 되게 잔상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촬영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도움 되라고 계속 써먹으라고. 아무튼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위주로 보시면 개념은 충분하다. 다만 이 과목 특성상 개념을 알아도 안 풀린다. 그거는 나중에 또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요. 네. 자, 14페이지 좀 볼까요? 아주 쉬운 것도 그냥 풀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개념 익힘 1번.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랬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가 있고요. 자, 이걸 던지는데 눈의 합 여기 4의 배수가 된대요. 그럼 크게 케이스를 나눠보죠.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합이 4일 수 있나요? 가능하죠. 두 번째 4의 배수 중에 합이 8일 수도 있겠고 합이 12일 수 있나요? 가능하죠. 16부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노가다로 세는 거죠. 합이 4일 때는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사위 두 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항상 뉘앙스 때문에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확률이든 경우의 수 문제에서요. 뭐 주사위 두 개, 동전 두 개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서로 다른 거야. 그럼 뭐 언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는 꼭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서로 같은 과자 두 개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다 다르다고 보라는 거야. 왜 이거 다르다고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만 서로 같은이라고 표현해 줄 거다. 오케이. 그럼 얘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고 그냥 주사위라고 해도 두 개는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하나의 주사위에 나온 수, 그 다음 나온 수 이렇게 해서 순서상으로 주로 나타냅니다. 그럼 합이 4인 거는 1,3, 2,2 뭐 이런 거 못 쓰는 게 없겠죠. 3,2 이렇게 세시면 되겠고요. 합이 8인 거 그럼 어디서 시작해요? 몇 콤마 몇에서 시작할까요? 그렇죠. 2,6에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 키우고 하나 줄이면 되죠. 4,4 네, 5,3 여기 수 둘이 다른 경우겠죠. 그쵸? 6,2 이렇게 합이 10인 경우 어떻게? 6,2 이렇게 해서 이 순서상 개수 세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다 라는 거야. 총 뭐 9개라고 돼 있네요. 셋, 다섯, 하나 9개네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9개입니다. 9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쓰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냥 세는 거. 그 다음에 개념 익힘 2번 볼까요?
15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그럼 책에다 끄적거리면서 푸셔도 돼요. 어차피 과제할 때는 노트에다 하실 거니까. 아주 가벼운 문제인데 그냥 볼게요. 왜요? 안 보여요? 잘 보여? 자, 볼까요? 상의하고 바지를 짝지어봐라. 뭐 입고 나갈까? 뭐 이런 얘기죠. 신발은 안 신고 나갈 건가 봐요. 상의하고 바지만 입고 나갈 생각인가 본데. 아, 4개가 있어. 오늘 뭐 입지? 막 이러면서 4개 중에서 고르시겠죠? 그리고 나서 바지를 고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자연스럽게 곱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곱하겠죠. 근데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4 곱하기 20 이렇게 할 거다. 4 곱하기 5, 20 이렇게. 그러면 상의 고르고 바지 그리고 나서 바지 고르고 그리고 나서 신발 고르는 거니까 상의 4가지 케이스. 그리고 나서 바지. 그리고 나서 신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아주 쉬운 것들이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그냥 우리는 감각을 위해서 하고 있을 뿐.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고요. 다른 문제하고 결합형으로 나오는 게 약수 문제예요. 이건 개념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개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거기 있는 내용 외에도 적을 거여서. 그러면 뭐를 해볼까? 72 같은 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72라는 숫자의 약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약수를 쭉 나열해보면 첫 스타트는 늘 뭐예요? 1이겠죠? 모든 수의 약수는. 뭐 2도 있을 거고요. 3도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쓸 생각은 없고요. 자, 가장 큰 게 누굴까요? 72.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서 두 번째 누굴까요? 36. 이렇게 된 숫자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초딩처럼 나열할 생각은 없고 얘네들을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본다? 소인수분해 해본다. 소인수분해가 뭐였냐? 이 숫자를 분해하겠다는 건데 소수, 인수가 뭐였죠?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가 뭐야? 그 수학 용어. 인수분해. 인수가 곱해져 있는 수나식 이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뭐야? 그냥 고백골로 만드시오. 이렇게. 고백골로 만드시오. 근데 뭐야? 소인수니까 소수의 고백골로 만드세요. 소수가 다 곱해져 있는 꼴로 만드세요. 이런 거죠. 72. 암산해 볼래?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되죠? 그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 맞죠? 그럼 약수가 나오게 된 원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따로따로 볼래? 이런 거야. 따로따로. 그럼 뭐냐면 2의 세제곱 8이죠? 8의 약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근데 2의 세제곱의 약수 8의 약수 생각하시면 1, 2, 4, 8인가요? 근데 사실 그게 뭐냐면 봤더니 1, 2, 4, 8. 4, 8이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서 1이 사실은 2의 0제곱인 거 아시나요? 그렇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 그러면 그냥 항상 0제곱부터 그 2의 세제곱까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패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의 약수 뭐야? 9의 약수 1, 3, 9요. 1, 3, 9. 그러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럼 뭐냐면 72의 약수들은 이 녀석의 약수와 이 녀석의 약수를 곱한 것들이다.
그러면 얘의 약수, 2의 세제곱의 약수 1, 3의 제곱의 약수 1, 1 곱해서 1. 아, 여기서 차트를 걷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약수끼리 곱하면 또 이렇게, 또 약수끼리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 채우진 않을게요. 뭐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하나 채워보면 2 곱하기 3. 뭐 채우지 않겠습니다. 뭐 채울 생각은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거 곱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뭐 그냥 깔끔하게 쓸까 그냥? 채워볼까 그냥? 귀찮지만 채워보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 뭐 이렇게 되고요. 그냥 채워볼게요.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여기 조금만 2의 제곱 곱하기 3. 이거 공간이 없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약수가 지금 몇 개냐면 요 라인이 가로가 4개, 여기가 3개니까 4, 3, 12, 12개 나온다죠.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요 가로라인의 개수, 세로라인의 개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 2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4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2의 0제곱부터 세제곱까지니까 이거 3보다 하나 큰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냥 딸딸 외웠던 게 이거죠.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기. 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중학생이 얘기합니다. 지수에 1씩 더해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겁니다. 지수가 2인데요. 거기에 1 더하면요. 당연히 3의 제곱의 약수 개수예요. 각각의 약수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쵸? 이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많이 아실 거고요. 여기까지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파트를 안 가리고 계속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12개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근데 어느새 왜 더하고 있냐는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해봤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를 한번 다 더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더해볼까? 이거고. 3의 제곱의 약수를 더해볼까?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는데 각각의 약수를 쫙 다 합으로. 근데 이 약수를 쫙 다 더한 다음에 이걸 한번 곱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 가지고 이렇게 분배되겠죠? 3번. 또 이렇게 2 가지고 분배하면 3번. 3번, 3번. 그래서 3개씩 4번 나오니까 12개 다 나오죠. 이 12개의 합의를 뜻하는 것들. 그럼 약수의 총합 구할 때는 방법만 기억하시는 거야. 그 소인수분해한 거에 각각 얘의 약수의 합, 얘의 약수의 합을 또 곱하면 되는구나. 이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하시는데 세 번째.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당황하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없네. 교재에는. 약수의 총 곱도 물어봐요. 다 곱하면 뭐게요? 그럼 막 되게 당황하신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건데 봐봐. 70의 약수들이 쭉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다. 총 몇 개야? 그러면 12개. 그런데 처음은 1이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야. 그럼 곱하면 뭐야? 72. 자기 자신이죠? 근데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곱하면 얼마야? 72입니다. 이렇게 두씩 딱 찍으면 항상 72예요. 그럼 이거 다 곱할 거잖아. 그럼 71을 몇 번 곱하지? 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총 곱은요. 자기 자신을 몇 번 곱하지? 이거야. 근데 총 약수의 개수를 구하셔야죠.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니까? 12개니까 둘씩 묶으면 6묶음이겠죠? 71을 6번 곱한다. 이렇게. 여기 약수의 개수의 절반이 지수 들어오면 된다. 됐나요? 제곱수는 저게 적용이 안 돼요. 제곱수는 이게 뭐야? 홀수계잖아요. 그쵸? 제곱수는. 그러면 제곱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한번 봐봐요. 제곱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곱수 뭐 있을까? 36 있나요? 36. 36의 약수 한번 볼까요? 1. 그냥 세보자. 36이라는 게 2의 제곱, 66의 36. 3의 제곱 이거죠. 그래서 총 약수 개수가 3 곱하기 3. 그래서 몇 개? 9개겠죠. 9개를 그냥 나열해 보려고요. 1, 2, 3. 그 다음에 4 나오겠고. 4, 9, 36. 또 나오는 거 있나? 6 나오죠. 6 나온 다음에 4,
얼마 나오지? 4, 9, 36. 3 곱하기 12. 2 곱하기 18. 1 곱하기 36. 이렇게 되네, 이렇게. 맞아? 이걸 다 곱하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럼 뭐냐면 지금 이렇게 곱해도 36, 이렇게 곱해도 36이죠. 그쵸? 그럼 내가 이걸 다 곱한 거를 써보고 싶다. 그러면 36이 몇 번 들어가냐? 총 9개잖아요. 알겠잖아요? 9개잖아요. 9개씩 2개로 묶으면 사실 내 묶음에 이거 하나가 안 묶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2분의 9 묶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죠.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36에, 얘가 4.5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36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36을 4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36이라는 거를 절반. 이렇게. 이게 4와 2분의 1,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해 가셨나요? 요게. 근데 요게 6이죠? 그래서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홀수기여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사실 분수지수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총곱이 이렇게 된다. 해볼까?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도 냉방으로 나오는데 냉캐나가 없나요? 제가 할게요. 너무 추워졌어, 아이스방처럼. 진짜 말씀하시지. 아니, 제가 틀었어요, 제가. 거기 있구나. 숨겨져 있었어. 네, 여기 운전 선택이 뒤에 난방이라고 뜰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부끄럽네요. 이과인데 기계를 못 따랐어. 내려지기만 해봐. 딸기 맛없어? 아니, 딸기 약간 그 치약 맛 나요. 딸기 치약. 좋아하는데. 어때요? 그럼 개념사 한번 풀까 아니면 넘어갈까? 네? 거기 문제 봐볼래 한번? 풀어볼까 넘어갈까? 개념 3번, 익힘 3번. 그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72의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풀어볼까? 칠판에 같이 풀까 말까? 그걸 물어본 건데. 그럼 지금 풀어봐요.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왜? 문제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 너무 쉬워서 그래. 그럼 위에 거. 엉뚱한 거 풀고 있었어? 아니 아래 거. 이거 나 풀었잖아. 유난히 이게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지. 천천히 할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 그 이거 표현 뭔지 알아? 유난히 문제를 풀어주고 수행 남친. 아니 수행은 왜 갖다 넣었냐? 여기 진짜 갖다 넣었네. 일방적으로 그냥 오프로만 얘기했어요. 아니지 본인은 몰라. 해볼까요? 자, 뭐 이것도 기본 문제인데 그래도 그냥 한번 풀어보죠. 뭐 같이. 자, 이렇게 길이 있고요. 뭐 도로망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근데 걔가 전제 조건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얘가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쪼개보면 A에서 P를 들렸다 B를 갈 수도 있겠고요. 그쵸? 요 사이에 길은 없으니까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거나
또는 두 번째 A에서 Q를 들렸다가 B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각각 풀어 보자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도로망이 3개니까요. 뭐 3가지. 그리고 나서 이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곱하시면 돼요. 여기 2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럼 A에서 Q로 가는 경우 2가지. 그리고 나서니까 곱해서 Q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뭐 6. 근데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니까요. 항상 케이스 분류해 놓은 것들은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6과 6을 더해서 12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길을 잘못 그려놨네요. 아, 4개 있었어요. 길이 4개였네요. 미안해, 필기했으면. 길이 4개 있는 애. 2, 4, 8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1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8. 됐죠? 그 다음에 2번 볼까? 자, 이 그림을 보고 똑같이 푸는데 이제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지나고 오직 한 번만 지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A, B를 왕복할 거니까요. A에서 B로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P는 반드시 지나면서 한 번만 가라 했으니까 갈 때 지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돌아올 때 다시 P를 지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Q를 들렸다가 A로 오거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또는 갈 때는 그냥 Q로 가고요. 근데 올 때 P를 꼭 들려야 된다니까 올 때 P를 들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눠 놓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케이스만 분류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면 한번 해볼까요? 같이? A에서 간단한 거지만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A에서 Q로 가는 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5번.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한번 쭉 정리하고 있는 건데, 개념 익힘 5번은 따로 이제 유형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수.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쓰는 아이디어, 이걸 푸는데 쓰는 아이디어를 다른 응용 문제 같은 데 적용시킬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자. 둘이 어떻게 다른가? 지금 100원짜리가요. 2개를 가지고 있고 50원짜리 2개가 가지고 있고 왜? 10원짜리 4개. 이게 거슴돈 없이 지불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하겠대요. 0원은 낸 게 아니잖아요. 뭐 냈다 우길 수가 없잖아. 안 내놓고 돈 냈는데요? 뭐 이러면 얼마 내는데? 0원이요. 뭐 이런 싸다고 맞아야죠. 그런 거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지금 걔가 1번에 얘기한 게 뭐냐면 지불 방법을 써요. 그냥 생각해보자고. 나 이거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불 방법 쓰면 100원짜리 2개가 되게 돼 있어. 이거 2개 어떻게 지불할까? 그러면 안 낼 수도 있고요,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나요?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원을 지불할 차인데 50원 2개 가지고 그러면 몇 가지? 3가지죠. 안 낸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그쵸? 그럼 3가지 방법. 10원 4개 가지고 몇 가지? 5가지죠. 안 낸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4개 낸다. 5가지. 근데 문제는 이 경우의 수에 얘도 안 낸다, 안 내고 안 냈다. 다 안 낸 것도 있죠. 그 0원은 지불한 게 아니니까 하나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44. 그러니까 지불 방법수는 44개가 있어요. 지불하는 방법수. 그쵸? 근데 2번에서 지불 금액수를 얘기했어요. 근데 뭔가 둘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르다라는 걸 한번 인식해 보셔야 돼요. 지불 금액의 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한테 누군가한테 예를 들게요. 야, 나한테 100원 좀 지불해. 100원 지불이 얼마예요? 100원인데요. 그래서 1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호주머니를 봤더니 이렇게 돈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냥 1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죠. 100원 한 개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50원짜리 두 개 때문에 무거운데 이러면서 50원짜리 두 개 그냥 줘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50원짜리 두 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상황은 100원을 지불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불 금액으로 보자면 누구예요? 100원? 한 가지 경우예요. 하지만 방법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100원짜리 한 개 낸 거고요. 두 번째는 50원짜리 두 개 낸 거니까 지불 방법으로 보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한 가지인데 지불 방법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위에서 봤지만 지불 방법의 수가 훨씬 구하기가 쉽거든. 그럼 나는 얘가 지불 금액 수하고 지불 방법 수하고 같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사실 내가 10원짜리 4개 가지고는 50원을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50원짜리 2개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서 중복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 50원씩 2개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면 나는 이거는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는 환전인 거죠. 환전. 거슬러 쓰는 거예요. 돈을 100원짜리 2개 대신에 50원짜리 따지면 이거 몇 개죠? 4개인가요? 50원짜리 바꾸시면 이게 몇 개가 돼버려요? 50원? 6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지금 보시면 50원짜리 지금 몇 개? 4개로 만드시라고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바꾸셔도. 그럼 10원짜리 4개로 만드시라고요. 그럼 얘는 6개예요. 50원짜리 6개, 10원짜리 4개로 만들면 처음 가지고 있던 돈하고 변함이 없어요. 가지고 있던 돈은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처럼 겹치는 게 없어요. 10원짜리 4개 가지고는 50원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얘 가지고 내가 지불하는 방법수를 생각하시면 지불하는 방법 하나하나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같은 금액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불 방법수하고 지불 금액수가 똑같아져요. 이게 중복된 게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불 방법수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50짜리 6개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7가지겠죠. 안 내는 것부터 6개를 내는 것까지. 10원짜리는 안 내는 것부터 4개 내는 거 5가지. 거기다가 이제 아예 안 내는 거 1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34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겹치는 돈을 환전하자. 뭐 이게 컨셉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줄게요. 개념 6번 한번 풀어볼래? 이것도 다 그냥 일일이 세는 문제들이야. 그냥 가볍게 푸세요. 이런 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바뀌지 모르는 거. 먹고 싶으니까 사고 싶어. 잘 나오나요? 괜찮아요? 뜨거워 또? 줄여볼게. 음식 보면 남들이 다 이거를 하나밖에 없다. 너무 이랬잖아. 특히 살을 진짜 엄청 심하게 너무 진짜 살 보내지 말았는데 살이 좀 우리 몇점 쓰지 않아? 풀어보셨어요? 이거 요령만 얘기할까요? A, B, C의 숫자를 넣는다면 누구부터 넣으실 거예요? C를 기준으로 나누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개수가 큰 걸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접근하시면 된다. 뭐 이거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개념 익힘 7. 색칠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칠하기는 여러분들 그 대표형하고요. 그 아래 변형 문제 20번 있죠.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좀 배울게요. 그 두 개 풀이법이 달라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해볼까? 자, 봐봐. 개념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영역이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색깔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아요. 근데 인접하는 바로 옆에 있는 데는 서로 5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뭐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던 간단한 것이죠. 근데 첫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보통 잡을 때 뭐 알파벳 순서가 있으면 알파벳 순서대로 잡으면 되지만 사실은 A부터 잡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애. 그러니까 B는 A하고 C 두 군데 인접하잖아요. 근데 A는 지금 얘네 4개하고 인접하니까 스타트는 가장 인접하고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해야 좀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A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죠. 이렇게 색칠을 해보려고요. 근데 5가지 색이 있으니까 A에 색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칠할 건데 이미 A가 색칠되어 있어요. 근데 A 색칠된 거는 칠할 수가 없죠. B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럼 A에 칠한 거 하나 제외하고 4가지. 자, C는 이제 A하고도 이웃하고 B하고도 이웃하죠. 이 두 개가 색칠되는데 그럼 이 2가지 색을 제외하고 3가지를 뽑을 수 있겠네요. 선택할 수 있겠죠. D는 또 이제 A하고 C에 색칠된 거 이렇게 옆에 있는 거 2개를 제외하고 또 3가지. 자, E는 또 이 입장에서 A하고 D하고 이렇게 2가지 제외하고 3가지. 여기 곱하시면 답이겠죠. 오케이. 근데 이건 헷갈리지 않는데 이제 20번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20번 문제. 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순서는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A서부터 알파벳으로 돌아가 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풀면 되냐?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풀면. 실제 무슨 차이냐? 왜 앞에처럼 풀면 답이 안 나오냐? 그랬을 때 얘는 마지막 이제 얘를 잘 보셔야 돼. E. E의 입장에서 마지막 색칠할 때 보면 E하고 이웃하고 있는 애는 얘하고 얘입니다. 그렇죠? 네, 보세요.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 A부터 이렇게 칠할 텐데 E하고 이웃하고 있는 애, 마지막에 색칠하는 애하고 이웃하고 있는 애가 D도 이웃, A, B 이렇게 3개가 이웃이야. 그쵸?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어차피 E하고 이웃하고 있는 얘 2개는 서로도 이웃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 A하고 D는 무조건 다른 색이에요. 100% 다른 색. 얘 둘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2가지를 제외하고 얘가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입장에서는 A, B, D에 색칠되는 걸 제외하고 고를 수 있는데 문제는 A하고 B는 이웃하지만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B, D가 서로 다른 색일 수도 있고 같은 색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시면 B, D가 같은 색이면 A에 하나 칠해져 있고 요게 똑같은 색 칠해져 있어서 요게 이제 두 종류만 쓰였어요. 두 종류. 이해가세요? 그럼 두 종류를 제외한 색깔 칠할 수 있는 것이고 얘네가 셋 다 다르면 이게 두 개가 다르면 이게 세 종류 색이 칠해져 있어요. 여기 라인에. 그럼 세 개를 제외하고 얘가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이 BD의 영향을 받아요. BD가 서로 같냐 안 같냐. 그래서 마지막 걸 보고 들어가셔야 돼. 마지막 게 이렇게 이웃하는 것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그럼 얘를 케이스로 나눠야지. 첫 번째 얘하고 얘 BD가 같은 경우 BD가 같을 때, 두 번째 BD가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구별하신다. 그럼 보죠. 자, 첫 번째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몇 종류가 있냐면 거의 5가지 색깔이 있다 그랬으니까 A엔 5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B에 칠할 건 몇 가지? B 몇 가지일까요? 얘 5가지요. 4가지죠. A에 칠한 거 제외하고 4가지. C는요. A, B에 칠한 거 제외하고 3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D는요. B하고 D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B에 칠한 거 그대로 그냥 그 색깔을 칠해 주셔야 돼. D에는. 그 다음에 E에 칠할 거는 지금 보시면 B, D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고 얘 하나 다르니까 두 종류가 쓰였죠. 두 종류를 제외한 3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둘이 달라요? 그럼 첫 번째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그 다음에 B는 A에 칠한 거 제외하고 4가지. 자, C는요. 이 2개 제외하고 3가지. 자, 근데 D는 B하고 다르다 그랬으니까 D의 입장에서 보시면 C, A에 칠한 거 2가지도 제외해야 되지만 B하고 달라야 되니까 사실상 3개를 제외한 2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D에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E의 입장에서 보시면 BD가 다르니까 A, BD가 다 달라요. 그래서 3가지를 제외한 2가지.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두 문제를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제 8번하고 좀 쉴 건데요. 그냥 세는 거의 마지막 유형 개념 8번. 수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도. 수영도가 이제 보통 수가 나뭇가지 수. 수목원 할 때 수예요. 왜? 너무 바람이 세? 근데 바람 줄이는 게 없냐 이거는? 잠깐만. 오, 진짜 세네. 염력이라기보다 뭐라고? 양력. 수령 아니야? 수령. 보통 보고 있어. 약해진다. 아니면 끝나. 약해졌죠?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걔 이제 실망했을 걸 이제 볼까? 네, 수영도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 뭐 이런 뜻이에요? 나뭇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지치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러니까 노가다 세는 방법 중에서 빠짐없이 세는 거에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러니까 가지를 일일이 치면서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들에 이걸 적용시키면 좋냐 그랬을 때 걔네 봐봐. 대표 유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다. 그런데 4자리 수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얘가 1, 10, 100, 1000 그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1, 2, 3, 4를 이용해서. 근데 요 자리에는 1이 올 수 없다. 자, 걔가 이렇게 있죠. A1 자리에는 1이 올 수 없어요. A2 자리에는 2가 올 수 없어요. A3 자리에는 3이 올 수 없어요. A4 자리에는 4가 올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올 수 없다 라는 멘트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영도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 언제 가지치기를 하면 좋냐? 자기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어. 이런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센수학이든 뭐든 유형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통 뭐 mp3를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mp3 다 걷어놓고 혹은 휴대폰을 다 걷어놓고 집에 갈 때 랜덤으로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 각자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친구 걸 가져갔을 경우의 수. 이게 자기 거는 가져가지 마 이런 거 똑같죠. 그렇게 나와요. 실생활 예제로는. 그러니까 일단 자기 거는 못 가져가 이렇게 나오면 수영도로 푸는 거구나 이런 거고요.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그럼 나열해 보는데 여기 자리에는 1이 올 수 없으니까 2, 3, 4가 오겠죠. 그래서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이렇게 하나 해보면, 자 이제 2가 왔어요. 그럼 2는 제외하고 1, 3, 4가 이제 여기 올 수 있는데 1, 3, 4가 다 올 수 있죠. 2는 이미 썼으니까 여기 2가 안 오면 되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경우 2, 1을 썼어요. 그럼 2, 1 쓰고 3, 4 남았죠? 3, 4가 근데 3, 4 이렇게 올 수는 없죠. 어떻게 와야 돼? 4, 3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2, 3이 왔어요. 그럼 1, 4가 남았는데 1, 4가 1, 4 이렇게 오면 4가 겹치네요. 4, 1 이렇게 와야 되네요. 그쵸? 2, 4가 왔습니다. 그럼 1, 3이 남았어요. 1, 3이 3, 1 이거 안 될 것 같아. 1, 3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맞는 거죠. 이 라인 봤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2, 1, 4, 3 이렇게 배열하는 거. 2, 3, 4, 1 가능한 거. 2, 4, 1,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해보시면 얘도 세 가지,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총 9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세는 거다. 일일이. 그래서 4개짜리 수영도는 보통 애들이 많이 풀다 보면 9개입니다. 이걸 외우기도 하고요. 발전 문제 24번에 보시면 그래도 이것도 외우기도 하는데 애들이 봐봐. 너네 봐봐라. 1, 2, 3, 4가 아니라 그럼 1, 2, 3이면 자기 자리에 못 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A1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원래 2 또는 3이 올 수 있죠. 2가 왔어요. 그러면 1, 3은 1, 3 이렇게 못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3이 이렇게 오고 얘는 3이 왔으면 어떻게 와야 돼요? 1, 2 이렇게 해서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이렇게. 근데 또 1, 2, 3, 4, 5를 할 수 있겠죠? A1, A2, A3, A4, A5 이렇게. 그럼 자기 자리에 못 와요. 1, 2, 3, 4, 5를 나열하는 거.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발전은 24번이거든요. 아래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세요. 그럼 몇 개 나오냐면 그게 아래 답도 있지만 44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이걸 외우고 가야 돼요. 수영도 3개짜리는 2개, 4개짜리는 몇? 9개, 5개짜리는 44개. 이 정도는 외우고 간다고 애들이. 왜? 이거 나열할 시간도 아깝거든. 수영도 문제는 맨 앞에 이제 주로 내거든. 한 4번, 5번 내시 문제로. 뭐 그냥 외워버리고 하는 거야. 이 3개 정도는. 2, 9, 44. 이 3개 정도는 시험 때는 외우고 가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뭘 하냐 봐봐. 이따 시간이 남으면 확인 유제를 여기서 풀 거고요. 시간이 안 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진도 나갈 때까지는 나가고 남는 시간은 확인 유제를 풀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근데 만약에 다 진도를 나갔는데 못 풀었다 확인 유제를 괜찮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시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유제 있는 거 다 과제로 프리노트에다가 풀어오시는 거예요. 교재가 아니라. 프리노트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단원 종합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제 단원 종합 문제 베이직 이렇게 있고 노멀 그리고 터프 이렇게 있어. 물론 여러분들 시험 대비 때까지는 터프까지 풀리는데 근데 사실은 내신 때는 터프도 잘 안 풀려요. 왜냐면 터프가 잘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모의고사 심화 문제들이어서. 여러분 노멀까지만 푸셔도 충분하거든요. 내신 대비로는. 나중에 모의고사 대비할 때는 터프까지 푸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베이직. 우리 워낙 단기여서 단기 특강이라 베이직만 좀 풀어보고요. 노멀은 나중에 이제 1, 2월에 다른 문제집을 풀면서 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직까지 과제를 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순열, 이거는 좀 쉬었다가. 여러분 첫날이니까 좀 쉬엄쉬엄 한 15분 쉬었다 할게요.